예, 이번 영상도 제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앞에서 제주 올레길을 20일간 백패킹을 하면서 걷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오늘은 제주 오름 30개를 약 10일간에 걸쳐서 여행을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올리는데 사진을 한 460장 정도를 가지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많아서 총정리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제주 오름은 약 368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는 오름의 왕국이라 그러고 서귀포시에 약 158개에서 약 43%가 모여 있다 그러는데, 저는 우선 올레길을 걸을 때 김영갑 갤러리를 소개했는데, 김영갑이 특히 용눈이 오름에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래요. 저도 뭐 우선 오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우선 용눈이 오름으로 제일 첫 번째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1일차는 이제 2016년 12월 14일 뭐 12월 중순인데, 용눈이 오름, 다랑시 오름, 악건 다랑시 오름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제 3개 정도씩 오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지금 성산 일출봉이죠. 그래서 이제 용눈이 오름이 약간 요쯤에 지금 빨간 레이저가 보입니까? 요쯤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면요, 이게 용눈이 오름 들어간 입구죠. 용이 누워 있는 모습이란 그런 뜻입니다. 요게 뭐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요게 용눈이 오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요 옆에서 본 용눈 오름의 모습이고요. 이제 안에서 이렇게 모습 올라가는 이렇게 길, 어떻게 보면 오름이라 그런 것이 작은 화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지막한 야산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용눈이 오름의 모습들입니다. 요 용눈이 오름의 이제 분화구입니다. 안에. 이날도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었거든요. 자, 용눈이 오르면 이제 분화구 옆에 있는 이렇게 능선 같은 거죠. 특히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주도를 여행하는 방법 중에서 뭐 올레길을 걷거나 차를 가지고 돌거나 뭐 자전거를 도는 방법인데, 저는 그 오름을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용눈이 오름의 길들입니다. 용눈이 오름, 이거는 다 이제 웬만한 이렇게 오름들은 다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나무를 안 키우고 초지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나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눈이 오름 바로 가까이 있는 다랑시 오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월랑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보면 마치 달의 분화구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는 빨간 표시,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산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다랑시 오름은 이게 민머리 지름이 약 한 1000m 정도 된다 그래요. 깊이는 한 110m 정도 되기 때문에 한라산 백록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 그래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좀 멀리서 바라본 다랑시 오름입니다. 올라가는 이게 가파른 길을 올라가게 되죠. 이게 이제 다랑시 오름의 능선들입니다. 오는 쪽이 이제 분화구입니다. 이게 분화구죠. 이 다랑시 오름 정상입니다. 다랑시 오름에서 저 멀리 모습들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랑시 오름 바로 앞에 악건 다랑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좀 작은 아담한 그런 오름인데, 다랑시를 닮았어요. 저 앞에 있는 저것이 이제 다랑시 오름에서 바라본 악건 다랑시인데, 이렇게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생겼거든요. 예. 악건 다랑시는 분화구 깊이가 얕았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마치 벌판길 같네요. 노을이 치고 있죠. 밤이 됐고. 그날 저녁에 악건 다랑시 분화구 안에서 한번 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다음날 아침에 찍은 건데, 분화구가 이제 좀 약해 보이죠. 악건 다랑시 분화구 안에다가 야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행 2일차 해가지고 검은 오름, 동거머니 오름, 문석이 오름, 높은 오름인데, 검은 오름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오름 여행 첫날차 검은 오름에다
예약을 해놓고 갔거든요. 자, 검은 오름은 대단한 오름입니다. 검은 오름에서 흘러내려온 용암들이 이 지역에 만장굴을 포함해서 약 한 20개의 동굴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뭐냐 그러면요. 거기 검은 오름으로 가는데 그 다랑시 그 오름 앞에 이런 게 보여서 4.3 유적지 뭐냐 이게 그 다랑시 굴인데 요렇게 작은 굴 안에 그쵸? 그때 이제 4.3 사건 때 11명이 가족들이 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그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유적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검은 오름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아까 처음에 눈 오름이 요쯤에 있다 그러면 검은 오름은 대충 여기 있는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름 여행을 10월 할 때는 이제 렌트카를 하나 빌렸거든요. 올레길은 이렇게 주로 한 바퀴를 이어져서 돌지만은 이제 오름 여행은 이렇게 좀 약간 오름과 오름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용눈 오름은 이 정도에서 그다음에 검은 오름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검은 오름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모습이죠.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들어가 보면 앞에 이게 길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길도 이제 뭐 정상만 보고 내려가는 방법, 또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그 분화구인데요. 분화구 안을 또 이렇게 돌아오는 길은 약 한 5.5에서 2.5시간.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처럼 보이는 길이 있죠. 이게 이제 9개 능선을 넘어오는 길 최장 코스인데요. 전체적으로 약 한 10km 정도 돼서 약 한 3시간 반 정도 됩니다. 저랑 같이 갔던 일원이 한 15명쯤 되는데 15 그분들은 이쪽에서 좀 분화구만 보고 돌아 나오고 저는 이제 그분들과 헤어져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9개 능선을 돌아오는 3시간 반 풀 코스를 도는 셈이었습니다. 안을 들어가 보면요. 이건 이제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드를 동행해야 되고요. 가능한 좀 사람들 좀 문화유산을 보호해줘야 되는 하루 100명이 이제 인원이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예약제로 받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제 출입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 검은 오름 안에는 일본군의 갱도 진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모습들이죠. 안에 산림, 삼나무가 울창하고요. 검은 오름 일대에 곶자왈인데 곶자왈은 이렇게 자갈들이 이렇게 좀 엉성하게 모여 있어 좀 또 안에서 더운 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 눈이 좀 왔습니다. 이날이 12월 15일 딱 12월 중순이었으니까요. 계속 가보죠. 이제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검은 오름을 다 빠져나왔어요. 앞에 보면 세계 자연유산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오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고요. 오름. 검은 오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로 7월이나 8월쯤 돼서 약 한 2주간에 걸쳐서 평상시에는 개방하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검은이 오름이죠, 이제. 앞에 건 검은 오름하고 이게 좀 구별이 될 수 있게끔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동검은이 오름입니다. 검은 오름에서 그런 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덤들이죠. 이게 동검은이 오름 거의 정상 쪽입니다.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요 오는 쪽이 분화구인데요. 그날 바람도 굉장히 많이 쐈는데 앞에다 추락주의라는 그런 편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동검은이 오름에서 이렇게 보면 주위에 이렇게 볼록볼록 솟아있는 이렇게 작은 야산들이 다 이제 오름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작은 화산이 폭발했던 그런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보면은 계속해서 동검은이 다시 길 내려오게 됩니다. 저 멀리서 바라본 동검은이 오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 내려왔을 때 오른쪽에 보면 문석이 오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참 친근한 게 다가오죠. 문석이 마치 살고 있는 그런 오름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올라가 봤죠.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마치 넓은 밭 같았습니다.
하늘에는 이제 구름이 잔뜩 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구름이 하늘이 좀 맑아지고요. 풀들이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센 것 느껴지시죠? 예. 요게 문석의 오름입니다. 이 좀 이게 아까 오름이 이제 대부분 사유지라 그랬죠. 이게 이제 넓은 밭을 트랙터로 이렇게 갈아 놨더라고요. 이 계속해서 문석의 오름입니다. 이게 제가 빌렸던 아반떼 승용차입니다. 10일간 이 승용차를 빌려서 오름과 오름 사이를 이동할 때 사용하니까 하루는 또 이 안에서 차박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높은 오름을 올라가는데요. 이게 해발 고도 405m,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오름이었다 그래서 높은 오름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여기서 높은 오름 정상부에 있는 산불 감시 초소입니다. 옛날 안개 같은 것이 끼어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높은 오름의 모습들이 분화구고요. 자,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니까 이렇게 좀 이게 공동묘지이더라고요. 좀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둘째 날 갔던 다랑시 오름 앞에 있는 삼나무 숲속에다 이렇게 야영을 했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좀 끓여 먹고요. 좀 위험하긴 했지만 조심해서, 바람이 원체 많이 불어서 밖에서는 뻔을 키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일 차입니다. 아부 오름, 거선세미 오름, 안들 오름, 밭들 오름, 백약의 오름에서 오늘 5개의 오름을 올랐는데요. 지도로 보면은 뭐 여기 지금 용눈이 오름, 그다음에 여기가 검은 오름, 그리고 지금 오늘 활동하는 지역은 주로 요쪽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제주를 나눠 보면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이고 남쪽이고 이제 북쪽이니까 대충 이렇게 동쪽에서 좀 요쯤에 있는 거죠. 동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거죠. 요쪽에 서쪽에 43%의 오름이 있다 그래서 참 용눈이 오름 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3일차가 됐는데도 요 지역 일대의 오름들을 이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보름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점잖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한다 해서 이름 붙였다 그러는데, 여기 아보름의 지도인데요. 여기 아주 전형적인 오름의 모습들이죠. 가운데가 분화구고, 분화구 위에 여기가 보면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게 능선길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보름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분화구입니다. 아보름 분화구. 제가 가는데 이 까치거든요. 까치가 50마리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도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아보름의 이 능선길에 보니까 소나무 숲이 울창하더라고요. 이날도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아보름 능선의 이 소나무 숲 사이에서 야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보름은 능선입니다. 이게 분화구고요. 또 이제 아보름을 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초지에서 이렇게 노루가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선세미 오름이라고요. 아보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앞에 있는 이게 검은 우물 같은 거죠. 세미가 샘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풀도 무성하고요. 또 항상 이렇게 오름 밑구는 이렇게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게 거선세미 오름의 정상에 있는 이렇게 산불 감시 초소입니다. 여기에서 산불 감시원 만났더니 전라도 강주에서 버스 운전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고향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지도를 자신이 가지고 지도를 꺼내놓고 이 주변 일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이제 송당마을이라 그런 곳인데, 이 근방에 18개 오름이 있다 그래.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안돌 오름과
밭돌 오름을 오는 모습입니다. 이 주위에 방풍림이 아주 울창하죠. 이건 지금 안돌 오름이라 그런 데를 올라가는 겁니다. 나지막한 야산 같은 곳이죠. 요 안돌 오름을 한 바퀴 돌고 앞에 건너편에 있는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밭돌 오름입니다. 안과 밖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또 이제 백약의 오름입니다. 백약의 오름은 이제 뭐 자생하는 약초가 한 100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백약의 오름 올라가는 있고 이제 그 경작지고요. 올라가는 저 앞에 있는 저것이 이제 백약의 오름이죠. 올라가니까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꼭 아침 햇살 같죠. 이게 백약의 오름에 저녁 햇살이 비친 모습입니다. 이게 분화구고요. 이게 노을 지는 모습입니다. 예, 계속 백약의 오름입니다. 예, 이제 이날도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날 아침에 찍은 건데요. 아보름 능선에서 야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텐트에 보면 밖에다가 후라이라고 비닐 같은 걸 걸쳐놔서 걸리지 벗어내고 이렇게 빨간 모여서 보일 수 있도록 찍은 모습입니다. 여행 4일차죠 이제. 한라산 백록담과 백록담을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사라오름을 올라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아보름에서 본 일출이고요. 이게 아보름의 아침이죠. 아보름에 내려왔고 이제 성판악, 즉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지도를 가지고 보면요, 한라산이 여기 약간 서쪽으로 중서부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 확실히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한라산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레이저 포인트 보는 여기가 이제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돼. 한라산을 안 가보신 분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성판악에서 출발하거든요. 성판악에서요 진달래밭 까지 약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7.3km 정도, 산길은 평균 1시간 한 2km 정도 걷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진달래밭 능선에서 요 백록담까지 1시간 반 정도, 2.3km인데 진달래밭 요 통제소를 12시까지는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록담 정상에서 1시 반에 내려가라고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판악 길이 좀 완만한 길이라 제가 2번을 올라갔는데 2번 다 성판악에서 올라갔거든요. 성판악까지 이제 그 차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백록담 정상 올라가실 분은 최소한 성판악에서 9시 반 전에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가다가 뭐 진달래밭 여기에서 매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은 비상식량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 왕복하는데 한 9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정상에서는 올라갔던 데로 내려올 수도 있고 간음사 코스로 내려오는 길도 있다. 이 길이 굉장히 좀 가팔르다 그럽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진달래밭 능선 위에 이제 백록담과 가까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있죠. 여기는 좀 온도가 낮으니까 계속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렇게 많더라고요. 마치 그날 산악 회원들하고 여행을 온 고딩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왔고 이 친구는 이제 산악 회원들과 같이 와서 이제 여기서 성판악에서 만나서 같이 백록담을 산행을 하게 된 거죠. 예, 백록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백록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멀리서 찍어본 모습인데 지금 저 앞에 있는 하얀 구름 밑에가 제주시거든요. 제주시에 있는 분들은 오늘 날씨가 흐리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또 구름 위에 있는 거죠. 이게 한라산 백록담이네요. 명성 제90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백록담의 모습인데 뭐 겨울이니까 물이 말라버렸어 이런 모습이죠. 백록담의
모습이고요. 백록담 주위에 있는 능선들의 모습들입니다. 예. 그래서 강원 23의 친구들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고등 친구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그런 프랭카드를 하나 준비해 왔더라고요. 한개 간 친구가. 그래서 저걸 펼쳤는데 바람이 없지나 심하게 부는지 저걸 활짝 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요것이 이제 백록담 그 정상이 있는데, 한라산 정상인데 거기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나무 테크들인데 이제 바람이 원체 많이 불어서 눈은 다 날아가 버렸네요. 다시 내려오는 길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뭐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올 때는 미끄러서 아이젠이 없으면은 도저히 내려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그 한라산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이젠을 가지고 가고 스틱도 가져가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그 왼쪽으로 이렇게 살아오름이라 그러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 0.6km니까 왕복 한 40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이게 살아오름이라 그러는데 마치 살아오름에 이렇게 그 산정호수라고 되어 있죠. 제가 갔을 때 겨울이니까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밑에 갈색의 흑만 이제 보이는데요. 이 여름에 이제 물이 찼을 때 보면 정말 멋있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먼저 내려가고 저는 여기를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일차까지 그죠? 백록담을 올라간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여기 1편으로 여기까지만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백록담에서부터 다시 맨 먼저 올랐던 용눈이 오름 쪽으로 빠르게 장면을 뒤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살아오름이고요. 이게 백록담. 예. 아보오름 능선의 야양. 예. 이 배야기 오름입니다. 안돌 오름과 밭돌 오름. 예, 거선 세미 오름입니다. 아부 오름이네요. 다랑시 오름 앞에서 야영을 했던 거 높은 오름의 모습입니다. 이게 문석이 오름이고요. 자, 동거면이 오름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검은 오름이죠. 검은 오름의 전경입니다. 예, 아까 다랑시 오름 여기서 야영을 했었고요. 이가 그 다랑시 오름에서 본 아까 다랑시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다랑시 오름입니다. 이게 처음 했던 이제 용눈이 오름입니다. 자, 오늘 제주 오름 30개 중에서 오늘 이제 총정리 1편으로 한라산 백록당까지 올라갔던 이야기로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 2편은 이제 5일차로서 새별 오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10일차까지 가는 여행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